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주도의 재발견 9화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모두. 녹화 끝나면 이제 오늘 비둘기님은 그러면 오토바이 면허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크. 제가 바이크를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탔어요 바이크? 저 한 2년 가까이 탔어요. 그래서 원래 면허가 있었는데 아무튼 불의의 사고로. 내 주변에 불의의 사고가 되게 많아요. 어유. 아니 근데 우리 그렇게 보면 우리 넷 중에는 잭프로보다는 우리 또 비둘기님이랑 이 잭 다니엘의 어떤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그쵸. 같아요. 잘 어울리지. 이게 또 잭 다니엘이 약간 바버나 타투나 약간 바버, 타투, 바이크, 바이크 뭐 이런 거랑 되게 바버샵을 많이 다녀요? 네, 저는 바버샵 다니고 있습니다. 이발소. 네. 타투도 했어요? 한국말로 이발소. 타투는 뭐 오늘 타투 하나 해야 되겠네. 그래 여기다 잭 다니엘 병 하나 그려야 돼. 주도의 재발견. 타투만 아니 여기다가 원래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사고 싶어 해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야 물론 이제 알차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할리 데이비슨 딱 탄다라고 하면 왠지 그 할리 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할리 마크 같은 거. 아니야. 하트. 하트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꽂혀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너무 옛날 감성. 옛날 그 옛날 같아. 옛날 감도 가야지. 단종되기 전에 빨리 해. 지금 딱 그 세대 분들이 지금 할리 아직도 이렇게 반만세라고 그치. 하잖아요. 반만세. 이게 반만세라고 해요. 만세하면서 네, 타는 만세하면서 타는 그리고 약간 두건하고 그치. 할리 잭. 그러면 가죽 약간 자켓. 최민수. 약간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요즘 젊은 트렌드는 할리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팔티 한 장에 청바지 한 장에 맞아요, 찢어지는. 부츠 하나 딱 찍고 엔지니어 부츠라고 해서 이제 딱 바이크형 부츠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뭐 타투,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 딱 해가지고 타투 막 있고. 딱 여성분 만나면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반만세 자세가 라이딩 할 때 편해요. 오히려 이렇게 숙여 타지 않고 허리를 피고 타니까. 근데 아무튼 한국에는 그렇게 직선도로가 많지 않아서. 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잭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네. 뭐 잭 다니엘 뭐 사실 너무나 유명한 위스키고 집에 한 병씩 있지 않나요? 아 사야겠어. 나 집에 술이 없어. 잭 다니엘 하면 진짜 그냥 잭콕. 잭 다니엘은 그렇죠. 몰라도 잭콕은 다 아시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제 곡을 거의 알고 있죠 이제. 그리고 아마 편하게 처음 먹으니까. 그 어떤 칵테일이나 바에 입문하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딱 접하는 게 잭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뭐 예전에 조니 워커 때도 잠깐 나왔지만 뭐 네. 어디 영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그쵸. 나온 것들이 좀 있나요? 뭐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원추적본데. 오, 와우. 네. 옛날 영화 그렇죠. 그 누구지? 샤론스톤. 샤론스톤. 약간 엄정화 누나처럼 그쪽이야. 샤론스톤 우리 때는 정말 최고 아니었어요? 그런 섹시 심볼로는 정말 뭐 원초적 보는 장난 아니지. 그 송곳. 혓바닥은 뭐죠? 손까지 지었는데. 그래서 다른 영화도. 아 왜 다 봤잖아. 그쵸. 여러분들 다 아, 머릿속에 봤잖아. 기억이 안 나고 보면서 그 오래돼서. 계속 그 장면 돌려보지 않았어? 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쓰레기. 나만 쓰레기야? 그리고 이제 뭐 여인의 향기, 뭐 킹스맨 2 이번에 킹스맨 그 골든 서클에도 이제 요원 이름 하나가 맞아. 잭 다니엘. 거기 그 킹스맨 그 2는 그 버번 위스키를 많이 다루잖아. 그쵸. 아메리칸 위스키를. 그치 넘어왔으니까. 음. 아 그래서 그 올드 포레스트랑 그 네, 맞아요. 요원 이름이 잭 다니엘이잖아. 맞아요. 그 배신자였던 거잖아요. 거기서. 네네. 배신자.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약간 스포가 되려나? 그러고 보니까 그 잭 다니엘의 어떤 그 이미지랑 그 배우의 이미지랑 되게 많이 닮았네. 아, 일부러 맞췄나 보다. 카우보이 모자에 그쵸. 수염도 그렇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약간 락을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라서 이제 또 판테라라는 무슨 락? 또 판테라. 네. 판테라 신촌에 있는 그 판테라? 아니요. 노래. 아니 밴드. 거기 그 사람 거기도 그분도 맞아요. 그 그 락에서 음악에서 네, 네. 딴 거예요. 그 약간 락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드락이야? 약간 하잖아요. 그 앨범 자켓이 이제 약간 잭 다니엘 그걸 그쵸. 따가지고 네. 진짜.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네. 약간 다 약간 이미지 매칭이 쫙 되죠. 이제 락 듣는데 약간 타투 음. 있고 약간 바버샵 다니고 약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연상이 되네.
그 잭 다니엘 보트를 조니 워커 블랙에서 따왔다는데 네모와 나 어디서 들었지? 주도의 재발견? 아니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야사. 의심이 약간 가는 아.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 영감을 줬다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잘해 그런 거.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스키고요. 일단 잭 다니엘은 또 이제 또 한 남자에서 시작이 되는데 한 남자. 1866년 이제 미국의 이제 테네시 주에 이제 린치버그라는 곳이 있어요. 잭 다니엘 풀네임은 제스퍼 뉴튼 잭 다니엘이고요. 그분이 이제 멋있다 이름이. 네, 설립한 이제 양조장 증류소에서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근데 잭 다니엘도 이제 약간 아까 존 워커처럼 어린 나이에 좀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데 7살에 떨어져요 또 이분은. 옛날에 저희들 다 힘들었어. 가족사가 다 있는 애들이 성공하나 봐.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루터교 목사인 댄 콜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밑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댄 콜이 또 이제 루터교 목사답게 중류 기술이 또 있어가지고 위스키 중류 기술이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되게 배우면서 자란 거죠. 그러다가 루터교가 약간 그쪽이야? 뭔가 술을 마셔도 되고. 네, 이제 스코틀랜드 아. 쪽이니까. 그리고 되게 루터교 왜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막 좀 쟤네도 약간 유교 같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보수적인. 네, 좀 측면이. 되게 보수적인 종교로. 아무튼 이제 1863년에 이제 그 덴콜이라는 분의 증류소를 이제 잭 다니엘 씨가 이제 인수를 물려받는구나. 하게 되고, 네, 어. 인수를 인수를 하는 네네네. 돈 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66년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음.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뭐 그때부터 되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위스키를 그냥 생산을 하고 있는 그 레시피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얘네는 이제 버번, 그러니까 켄터키 지역이 아니고 이제 테네시 지역 위스키예요. 저번에 이제 미국 위스키 한번 이야기할 때 다뤘었는데 테네시 지역에도 이제 위스키 증류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고 이제 버번을 만드는 생산 공정 자체는 좀 다른 거는 좀 비슷해요. 뭐 매시빌이라던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단풍나무 숯 여과 필터링 작업을 한다. 네. 특이한 게 그게 링컨 카운티 그쵸. 프로세스라고 링컨 카운티 얘기하는 프로세스. 그 네. 근데 이게 단풍나무 약간 썰이 그러니까 엄청 긴 그 단풍나무 숯에다가 뭐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막 이런 썰. 아 뭐 약간 그 우리 드롭 커피 하는 것처럼 그치, 떡떡떡해서. 맞아.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걸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숯이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유해 물질을 얘네들이 붙여가지고 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어쨌거나 필터링인 거야. 그 약간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해주는. 그래서 약간 특유의 약간 그 단풍 메이플 같은 향이 좀 배어 나오는. 그래서 약간 잭 다니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저런 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잭 다니엘만의 이제 뭐 비법이라고 이제 뭐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린치버거에 이제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을 사용을 한대요. 근데 그 물이 이제 철분 성분이 없어가지고 위스키를 생산하는데 좀 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잭 다니엘은 뭐 역사 같은 게 길게 이야기할 게 사실 그렇게 조니 워커처럼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생산되는 제품 자체도 사실 딱 하나가 사실 제일 심볼이잖아요. 그래도 얘도 한 150년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역사는 길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라벨을 보면은 넘버 7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 올드 넘버 7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그 넘버 7의 비밀을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그 잭 다니엘도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뭐가 많아. 다 야사하잖아. 야사감이 썰이 많아요. 많아. 예, 그래서 재밌어요. 그 뭐야? 그래서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일단은 팩트는 잭 다니엘 씨가 죽기 전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썰은 잭 다니엘 씨가 이제 생존해 계실 때 여자친구가 7명이었다. 그래서 넘버 7에서 이거 동시에? 한 번에? 아니 동시에? 한 번에 한 번에. 네. 진짜? 이거 약간 이 가십거리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그쵸, 그런 애들이 약간 약간 네티즌 같은 느낌. 어. 난 이거 보면서 진짜 제일 궁금했거든. 한 번에?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아니, 사랑한 뭐, 여자가 7명? 아니 이런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쵸. 내가 낮에 그쵸. 누구를 만나든 모르잖아. 그렇죠. 응. 비즈니스맨이니까 뭐 핑계 댈 게 있었겠죠. 잭 다니엘이 7살 때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것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생각. 아, 그리고 약간 행운의 숫자 뭐 이런 것도 넘버 있고. 세븐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유력한 약간 뭐 위스키 뭐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넘버 세븐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어보면 인터뷰 같은 데서는 그냥 테네시 지역에서 7번째로 합법 증류소가 돼서 이제 넘버 세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게 가장 뭔가 그래도 좀 유력하면서 좀 그럴 수 제일 있겠네요. 썰 같지 않고 그냥 좀 공식적일 수 있는 그런 앞에 답변. 올드는 뭐지 그러면? 그 처음에 이제 위스키가 나올 때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붙였대요. 올드 넘버 세븐. 예전에 네. 예전에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잭 다니엘 씨가 이제 돌아가실 때 진짜 그걸 어이없이 죽었다고. 진짜 어이없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이거- 증류 그 금고가 이제 양조 그때 이제 증류소에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발로 화가 너무 나니까 그걸 발로 찼는데 안 열리니까. 근데 그때 상처가 났는데 그게 폐혈증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팩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그래서 뭐 잭 다니엘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품은 이제 올드 넘버 세븐 그 사각병에 이제 검은색 라벨 딱 붙어 있는 흰색 글씨로 그 제품이 제일 유명하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제 또래의 친구들은 잭 다니엘 허니를 그렇게 좋아해요. 달달하니까 약간 허니 도수가 있어요? 네? 도수? 도수 35도. 35도. 그래서 위스키는 아니에요. 위스키라고 적혀 있지도 않은데 그냥 도수도 낮고 달달하니까. 리큐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약간 어디에 섞어서 먹는 형태로 많이 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얼음잔에만 넣어 먹어도 아, 달달하니까. 달달하니까. 네. 약간 취기도 올라오고. 네, 약간 허니버터칩 같은 느낌. 근데 그때가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허니버터칩 유행하기 전에 다른 이제 위스키도 막 허니 제품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몰려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허니버터칩은 그런 외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잭 다니엘은 좀 약간 조니워커나 뭐 이런 브랜드처럼 프리미엄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위스키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젠틀맨 잭 제품이 그나마 좀 약간 프리미엄 제품인데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냥 올드 넘버 세븐 한 2배 좀 넘는 가격. 그리고 또 이제 있는 게 싱글 배럴. 먹어봤어요 저거. 저 맛있는 좀 약간 묵직한 네모난 병. 네. 저거 도장처럼 생겼어. 큰 도장. 맞아요. 근데 저거는 되게 제가 막 고급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이 괜찮아요. 오. 근데 그렇게 또 가격이 엄청 비싸진 또 않은데. 근데 싱글 배럴 제품이라서 이제 약간 사람들이 좀 궁금해서 드셔 보시는데 되게 반응 좋았고 저도 그냥 맛있게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올드 넘버 27 골드. 이거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들어오는 제품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시나트라 셀렉트, 보틀린 본드, 윈터 잭 뭐 이런 제품들이 뭐 있는데 생각보다 많네. 네, 생각보다 라인업이 꽤 있는데 별로 마주칠 기회가 없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약간 잭 다니엘 애플 이런 제품도 있고. 잭 다니엘 애플은 저도 이미지로만 봤는데 녹색 라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마셔본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 잭 다니엘이 그걸 하잖아요. 그 필터링을 하잖아. 그 단풍나무 수세. 그것 때문에 뭐 풍미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필터링을 하면은 좀 거친 맛이 좀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숙성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제품군을 쭉 보면은 고숙성 제품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이미 부드럽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굳이 고숙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가격대만 올라가는데 이게 잭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워낙 좀 저렴하고 그냥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고급 프리미엄 라인들 제품을 만들어 봐야 잭 이미지가 다니엘을 너무 이돈 그래. 주고라는 이미지가 게 좀 있어. 박혀가지고. 맞아. 그나마 좀 비싸게 나온 게 싱글 배럴이나 뭐 시나트라 콜라보된 그런 제품일 텐데 그래 봐야 뭐 한 10만 원 정도? 그쵸. 싱글베럴 맛이 없다 갑자기. 나 지금 그 생각했어. 오면서 저도 막 그 잭 다니엘 제품군을 이렇게 쭉 보다가 넘버 세븐은 너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맛이니까
싱글 배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마셔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싱글 배럴 약간 니트로 마시면 마셔보면 맛있을 것 같아. 어떨까 생각. 아니 그냥 넘버 세븐을 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과를 하는 거야. 집에 수술 갖다 놓고 이런 거를 실험해 본 애도 있어요. 꼭 보면 집에서. 그런 정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 그래 너의 정신만 받아들일. 집이 좀 넓으면 하겠는데. 진짜. 근데 나는 진짜 이거 계속 잭 다니엘 하면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던져볼게. 잭 다니엘이 버번 위스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 찬반이라고 해야 되나? 논란이 있는. 논란이 있어. 뭐냐면 잭 다니엘은 우리는 테네시 위스키다. 우리는 테네시 위스키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은 또 야 테네시 위스키도 버번 위스키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테네시 위스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테네시 왜냐면은 위스키. 일단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없진 않잖아요. 만약에 막 진짜 얼토당토 아는 거라고 하면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그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 같은 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맛이나 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맛있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약간 그런 논란이 있는 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약간 그 밥그릇 싸움이 어느 정도 일부분 있고. 그렇지. 뭐 근데 내가 브랜딩을 위해서 우린 테네시 위스키고 아까 뭐 링컨 카운티 뭐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간다라는 노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독립적인 어떤 특별함으로 봐주는 게 저도 둘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봐줘야 하는 게 맞고 그 대신에 뭔가 좀 책임감이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들을 이제 더 할 거니까 그걸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브랜딩 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사실 꼭 쓸데없는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그쵸. 삼티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버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되게 애매하긴 해. 이게 뭐냐면 버번 위스키의 규정이 있잖아요. 버번 위스키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에 더 큰 범주로 보면은 아메리칸 위스키가 있을 거고. 그쵸. 뭐 아메리칸 위스키 하면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버번도 있고 라이도 있고 뭐 콘 위스키도 있고 뭐 라이트 위스키, 싱글 몰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버번 위스키만 보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 최소한 51% 이상은 뭐 옥수수가 들어가야 되고 뭐 미국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뭐 새로 만든 오크통에서 뭐 숙성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잭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런 규정에 다 편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게 테네시 주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와 그 다음에 그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필터링을 한다라는 건데 그 찾아보니까 많은 버번 위스키들이 그런 필터링 과정을 거치기는 해요. 그 차콜 필터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수수로 하는 필터링을 하는데 이게 그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은 증류를 막 끝낸 그냥 화이트도 숙성하지 않은 그 원액을 필터링을 한번 한 다음에 오크통에다 넣어서 이제 숙성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숙성이 다 끝난 원액을 병입하기 전에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하는 과정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잭 다니엘의 테네시 위스키입니다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데 큰 범주에서 보면은 버번 안에 위스키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아까 우리 잭 브로가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우리는 특별하다, 뭔가 좀 다른 카테고리다라고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테네시 위스키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도 그런 그 전통주라고 해야 되나? 우리술이라는 우리술. 어떤 그런 거를 하려면 보호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그런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더라고. 있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지? 그 대회? 어플 있잖아. 내가 막 했던 어플. 프립 아니. 그 술이요? 대화하는 거. 네네네.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맞아.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전통주 갤러리에서 근무하시는 그 분이
이렇게 막 설명 많이 해주시거든 전통주에 관련돼서. 근데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 우리나라 술도 그 우리나라 술의 그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 지켜야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술은 그게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판매가 판매 되잖아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빡세요 그거. 음. 농업법인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법이 우리나라 쉽게 재료를 하지 않아요.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자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술로 이게 범주에 들어가서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진을 만드는 그 재료들이나 보타니컬들을 다 우리 그 아버님이 뭐 생산하는 뭐 그 허브를 쓴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아버님 뭐 하시노? 그래가지고 부자진 같은 경우는 되는데 온라인 정원진 거래를 해도 같은 돼요? 경우는 또 안 되는 걸로 정원지는 안 알고 되고 있고. 부자지는 되고요. 그또 위스키는 또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위스키를 하더라도 그게 안 돼요. 전통주를 불러가는 전통주. 거.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 다음 것도 한번 잭콕 말고는 또 뭐 온도락으로 주로 마시고 뭐 잭다니엘 이용한 칵테일 들어간 게 칵테일이 제일 대표적인 게 나는 린치버그 레모네이드 같은 거.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잭다니엘에 그 레몬 주스랑 시럽 좀 넣고 마지막에 그 사이다, 단풍나무 시럽? 스프라이트 이런 거 무슨 시럽? 넣어서. 시럽. 시럽 뭐 메이플 시럽 넣어도 되고 어. 뭐 심플 시럽 넣어도 되고 그냥 맛있겠다. 그냥 좀 상큼하게. 술술 넘어가겠다. 그 잭다니엘의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왜 그 버번콕 보통 이제 버번콕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버번 위스키에 이제 콜라 타 먹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잭콕이 정말 좀 맛있다고 느끼는 게 그 잭다니엘 특유의 그런 맛과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린치버그 레모네이드 같은 것도 린치버그. 해보면 맛있어요. 배고파. 그 소스로도 나오고 좀 다양하게 제품 하는 거 맞아 같은데. 맞아. 그게 약간 그 뭐 특히나 미국 위스키 보면은 약간 그 바베큐. 정원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용. 뭐 소스 같은 맞아. 걸로도 술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술 성분이 있는 거야? 아니지. 잭다니엘의 어떤 뭐 성분이 있어? 아니 그 향이나 뭐 맛을 좀 가미시켰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냥 소스에 이제 잭다니엘 좀 넣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 막 고기도 그냥 먹는 것보다 막 소스 막 이렇게 술 같은 아니 거 우리 그 김현철 대표님이었나? 내가 그 보니까 어떤 위스키 맞아, 왜 맞아, 고기 맞아. 절일 때 네. 뭐 용도로 쓰신다고 버- 그러잖아요. 버번. 위스키? 와인보다 가쿠빈 남은 게 있어요. 어, 맞아 가쿠빈, 맞아 맞아. 가쿠빈. 네네네. 이게 발라가지고 아니 아니야, 그냥 숙소가. 이제 그 잡내 잡내를 제거용으로 없애는 소주 대신에 써봤어요. 써봤어요. 와인 이런 그런 거 대신에. 식으로 써도 되는 거지. 야 고기 먹으면서 그냥 취할 수 있겠네. 약간 부르주아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진짜? 할수 있는 거야. 아 스테이크 소스는 내내 보는데 아, 너무 불로 이쁜 먹고 거야. 싶다. 이게 왜 세븐? 우리는 맨날 소주 아니면 뭐 우유 타거나 카레 가루 넣거나 뭐 우유를 왜 타요? 우유? 아 그 거기에다가 잡내를 없애기 거기에다가. 위해서 저는 그냥 닭고기 먹어요. 잡내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위스키 타시는 거지. 장난 아니야. 근데 고기 구울 때 그냥 냉동 대패도 버번 발라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런 거 한번 해봐봐. 스프레이에다가 위스키 담아서. 좀 넣고 그다음에 물 좀 희석해가 물 넣든지 아니면 뭐 소주 좀 타서 하든지 해가지고 고기 구울 때 착착착착 양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되게 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엄청. 단양. 근데 바로 입에다가. 우리는 약간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맞아. 뭐 너무 놀러 다녀야지 뭐. 일반 분들하고 똑같은 경험치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약간 일반인들이 안 하는 저만의 시도를- 잭다니엘을 즐기는 방법. 저는 휴대용 그 케이스 스테인리스 케이스 있잖아요. 거기에는 저 잭다니엘 전용 케이스. 그걸 뭐라 그러지? 플라스크? 네네. 그래서 플라스크? 저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네, 저 조금씩 바이크 넣는 탈 거예요? 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아니 바이크를 탈 때 마시는 게 아니고 야너 좋댔어 야.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신고할 거야. 오늘 아니, 그러니까 면허 따러 바이크 가시는 탈 분이 때 플라스틱에 키링 저는 이제 키링을 하잖아요. 바이크 또 타는 사람들 키링이 체인 뭐예요? 링, 키링. 네, 이제 바이크 키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플라스크 한 이만한 거, 조그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에다가 항상 들고 넣어서? 다니면서 아니 이제 어디 뭐라고 가가지고 쳐야 딱 돼? 정차해놓고 아니죠. 라이딩 할 때는 저는 술을 마시지 햄버거 않습니다. 주류 먹고 플라스크라고 네. 회롱회롱 한 상태에서 또 라이딩하고 철컹철컹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바이크랑 잘 어울리라고 했던 거야? 아니. 그냥 뭐 있잖아요. 뭐 바이크 타고 국도 한 바퀴 딱 돌고 이제 다 네, 끝나고, 딱 다 도착해서 끝나고. 이제
이제 해지는 이제. 그래 근데 그렇게 바이크 해야 돼. 타시는 분들이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긴 해요. 물론 이제 아. 음주는 안 하는 형태로 가서 근데 놀러 갔었을 때 그렇게 마신다고 하더라고. 노래 엄청 부르고. 제가 나중에 한번 뒤에 태우고. 나도 한 대 살게. 그렇지 그게 아니 저는 막 뭔가 살 때 막 돈을 구애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그냥 이거를 지금 질려고 하는 거에 계획적이 돼서 약간 요즘 구애를 받아. 맞아. 장비 살 공감해, 때도 공감해. 막 사니까. 맞아 나이 들면 좀, 생각을 많이 하네. 생각도 많아지고 좀 조심스러워지고 그래. 우리 삼촌님 저는 기회 되면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런 거에 대한 로망이 이제 좀 떨어졌죠. 근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한다면 정말 고급 호텔 가서 고급 와인으로 한번 오데샤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시켜서 먹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제일 간절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 공통적일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 이게 나만의 시간이 많이 없어. 근데 뭐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거는 정말 욕심인 거고 사실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이프랑 단둘이라도 뭔가 이렇게 뭐 술 한 잔 먹든 뭐 음식을 맛있는 걸 먹든 그런 거를 부족하- 못 하니까 그렇지. 그런 거라도 좀 진짜 좀 한번 맘 편하게 예전에 내가 우리 애기들 막 정말 우리 첫째밖에 없고 이럴 때는 우리 김현철 대표님 하시는 그 꼬치구이집 막 와이프랑 같이 가고 막 이랬거든. 같이 그런 게 하니까 너무 그리운 거야 지금은. 여기고. 아 재밌네요. 우리 잭 다니엘 때문에 이렇게 또 순간의 소중히. 순간을 순간을 소중히. 여러분들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마무리해 주시죠. 자, 뭐 그러면은 이번 마무리는 또 제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음 편 다음 우리 뭐 편?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다음 편은 이제 뭐 하죠? 우리 싱글 몰트. 음. 싱글 몰트 중에 아까 네. 네네네네. 네. 자 이제 뭐 스카치 지나서 버번 위스키를 하나 했으니까 이제 싱글 몰트 발베니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발베니. 다음 화에는 발베니를 다뤄보고 아까 마무리는 이제 또 잔이유님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잭 다니엘 잭이 한번 잭브로. 마무리를 한번 네. 홍대구로 수줍게. 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뭐였지? 아 기대된다 수줍게. 아. 해봐. 순간을 소중히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수고하셨습니다. 야,